오늘 안양고 2학년 25년 9월 33, 4, 6, 7 네 지문 오늘 진행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3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화하는 사전의 정의부터 먼저 가보도록 할게. 글자 그대로입니다. 그냥 단어라는 의미가 원래는 이렇게 쓰여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르게 쓰여졌다라는 전반적인 글의 내용이었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characteristic of a dictionary definition, 그러니까 사전적 정의의 특징, under constant revision, 그러니까 지속적인 어떤 리비전이니까 다시 이제 수정되어지는, 끊임없이 수정되어지는 것 아래에서의 사전적 의미의 특징, 계속 진화한다라는 뜻이죠. Will you be able to comprehend? 당신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The speech of a generation far from now. 지금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세대의 말을 당신은 잘 이해하실 수 있겠나요? 라는 질문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사전의 정의는 계속해서 수정이 된다라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천천히 볼게요. 먼저 사전적 정의는요, 본동사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are 계속해서 revised야, 이제 수정되어진다는데 뭐 하기 위해서? keep up with our changing use, 우리의 변화하는 사용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 keep up with, 속도를 맞추다, 즉 뒤처지지 않다라는 뜻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계속해서 보완을 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끊임없이가 글의 맥락상 맞고요. 변화하는 어떤 사용과 그런 지식에 어떤 발맞추기 위해 계속해서 보완되고 있다. The Roman Times, 자, 로마 시대 때 이제 edict라는 예시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로마 시대의 edict, 이 지금의 단어의 중독자라는 단어죠. 근데 edict라는 단어가 사람들을 말할 때 쓰는 거였어. 어떤 사람들? Who were unable to pay,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의 빚, debt, 이 빚을 갚을 수가 없는 사람들을 일컬어 addict라고 얘기했어. 그럼 지금 쓰는 의미가 달랐다는 얘기네. 그리고 gave, give, 본동사 were과의 병렬 구조를 얘기한, 여기 were이죠. 이 두 번째 사람, 그리고 뭐 하는 사람? 빚을 갚을 수 없었고, 두 번째 줬던 사람이죠. 그래서 과거형 동사 were과의 병렬 구조 체크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기 스스로 다른 복수의 대명사가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지칭하는 거죠. 사람들이 주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주어로 받는 gave의 목적어가 동일 대상이기 때문에 themselves로 써주셔야 합니다. 뭐로써? 노예로서. To their debtor, creditor. debtor는 빚을 진 사람이고, creditor는 이제 신용을 준 사람이죠.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신용자의 어떤 노예로서 이제 그들 스스로를 주는 그런 사람들을 에딕츠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 중독자로 쓰인 게 아니라 빚을 못 갚아서 자기 스스로를 그 빚진 사람에게 노예로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에딕츠라고 원래는 썼다. 로마 시대 때에는. 근데 그 단어가 결국 came to be associated with, 뭐와 연관이 되게 된 거야? 약의 의존도를 얘기하는 거지. 독립성은 떨어지는 거죠. 독립성은 떨어지는 거니까 디펜던스가 맞겠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becomes a slave, once addiction. 그치? 자신의 중독에 노예가 된 사람을 일컬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동격. 이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니까, 약에 중독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글의 내용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husband라는 예시가 또 나옵니다. 두 번째, 이 husband도 처음에 어떤 단어였냐? The word husband originally referred to, 그러니까 뭐뭇을 언급하다 말하다. 원래는 말했습니다. husband는 원래 말했습니다. 뭘 말했냐? refer to의 to가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원형 오면 안 돼요. 투부정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명사가 와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husband라는 단어는 뭐를 일컬었다? being homeowner,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일컬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being이 와주셔야 되겠죠. 즉 구체적으로 말하면 husband라는 단어는 had nothing to do with, have to do with나 have something to do with는 연관성이 있다라는 뜻이고, have nothing to do with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with being married, 원래는 결혼을 했다. 우리가 결혼을 했다라고 표현할 때는 우리가 being married, 수동태로 나타냅니다. 이것도 좀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혼을 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집의 소유자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했다? husband라고 했다. 다음 페이지.
하지만 because of 질문이니까 because는 접속사라서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 거 확인, because of는 뒤에 전치사로 끝나기 때문에 명사가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시면 여기 earning이라는 ing가 있어서 동명사로 시작하고 있지만 본동사가 딱하니 있기 때문에 접속사, 주어 동사가 오기 때문에 접속사가 정답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made it more likely,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거야. made it 혁명, 참고로 여기 make it 혁명이죠. make it 혁명이 likely입니다. 형용사가 투부정사나 대절이 지금 나오는 구조니까 어순 잘 잡아두셔야 될 거야. make it 혁명, 투부정사 대절은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의미하는 거니까 대절 이해하는 것이 형용사게끔 만들었다. 즉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보통 더 가능성 있게 만들었다. 뭐를? You would find a mate. 즉 당신이 짝을 찾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을 만들게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집 있는 사람들이 보통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뭐가 된다? The word husband라는 단어는 결국 came to mean, 의미하게 된 거야. 뭐를? 남성을 의미하게 되는 거지. 뭐? 요것도 수동태로 쓴 거 주의하셔야 돼요. Who has been married. 결혼이 되어 있는 그런 남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husband의 어떤 시초였다. 결국 단어의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원래는 집주인이 husband였는데. 자, 어쨌든 1605년 11월 5일쯤에는 Guy Fawkes라는 사람이 try to blow up, 폭파시키려고 노력을 했어. 뭐 하려고? 이 British Parliament, 이 영국의 의회를 폭파시키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he was captured. 그러니까 누구야? Guy Fawkes라는 사람이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잡혔어. 그리고 put to death, 처형당했어. 의회를 폭파시키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loyalties, 거기에 충성파들이 있었던 거야. loyalties. 묻은 거지. 그 사람의 닮은 인형, effigy라고 읽거든. effigy를 읽는데 effigy가 뭔데? 계속적 용법이니까 which밖에 못 쓰죠. that은 쓸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 effigy를 사람들이 이름을 지켜서 뭐라고? Guy Fawkes인데 guy라는 앞글자만 따가지고 이제 이름을 지은 거지. 우리가 알죠? 무슨 뭐 지푸라기 인형처럼 이렇게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그지? 했던 거. 이 가짜 이 effigy를 뭐야? 그들이 별명을 붙인 거야.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한 거야? 가이라고 얘기한 거지. 야, 이제부터 이거 가이라고 명칭 정. 그래서 몇 세기 뒤에 그 단어는 머리로 원래 부정적인 connotation, 이 함축의 의미들을 잃게 돼. 원래는 이 나쁜 사람의 인형을 일컬어서 가이라고 했었는데 그 나쁜 사람의 인형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고 뮤지컬, Named Guys and Dolls라는 이름을 가진 PP입니다. Named는 이 Guys and Dolls라는 이름을 가진 뮤지컬이 어떻게 됐다? 브로드웨이에서 상영을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면 guy라는 의미가 어떻게 변형이 됐냐? 다음 문장. 만약에 you could transfer, 당신이 이동을 시킨다면 너 스스로를, you가 주어로 쓰였는데 yourself, you를 목적으로 쓸 수는 없죠. you가 주어인데, 그렇지? 그래서 동일 대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yourself가 정답이 돼야 되겠고, 네가 너 스스로를 100 years into the future. 아, 미안. 미국 슬랭을 까먹었다. 미안. 빼먹고 넘어갈 것 같네. 미국 슬랭 단어는 bad라는 의미가 good이라는 의미고 cool이라는 의미가 great 의미가 되고 이 wicked라는 의미가 excellent 의미가 완전 이거 반이야 아니야? 그렇지? 원래 bad가 되게 좋다라는 의미로도 쓰였고 cool 이건 지금도 쓰이는 말이죠. cool 원래 시원한이라는 단어인데 멋지다 할 때 cool이라는 표현 많이 쓰이죠. wicked는 이제 사악한이라는 의미인데 그것도 원래 excellent의 의미를 하고 있었던 거야. 좀 신기하네요. 그렇죠? 다시 그래서 네가 네 스스로를 어디에다 놓게 되면 100년 언제? into the future 앞으로의 미래의 100년 뒤에 너 스스로를 놓게 된다면 you would find 넌 알게 될 거야. 또 you가 주어니까 you가 목적어 될 수는 없죠. yourself 네 스스로가 confusing 일단은 confuse는 감정 동사기 때문에 뭐다? 감정을 느끼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지? confused가 맞겠죠. by 뭐에 의해서 great grandchildren's speech 이 증손자들이 말하는 것에 의해서 너는 혼란을 느낀다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좀 잘리네요. 그래서 다시 너는 뭐 알게 될 것이다? 네 스스로가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뭐?
이 증손자가 하는 말에 대해서. 왜냐고요? 언어 그 자체는요. 지금까지 얘기는 뭐야? 과거에 썼던 단어가 지금과 완전 반이어로서 쓸 수도 있으니까. 그지? 지금이 좋다고 하는 excellent의 의미가 다시 100년 뒤에는 뭐가 될 수도 있어? 사악한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치?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an everlasting changing, 계속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간이 계속 변화하는 반영물이죠. 거부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invention, 만드는 것에 있어서의 반영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계속 단어를 변형시키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00년 뒤에 어떤 단어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것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 글의 내용이었고요. 다음 우리 34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은 이제 소재 자체가 이미지와 텍스트란 말이고요. 글자 그대로 이미지 안에 있는 텍스트가 그 이미지의 이해를 좀 돕는다. 이런 글의 내용이었거든요. 이 guiding role, 지시하는 역할이야. 텍스트에 지시하는 역할. advertising images, 광고하는 이미지 속에 있는 텍스트가 가이딩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text in advertising image, 광고하는 이미지 속의 텍스트가 가이드 역할을 한다고요. toward intended meaning, 그의 의도된 의미 쪽으로의 지시를 해주게 되는 것이 바로 텍스트인 것이다. 그렇지? 광고에 결합된 텍스트는 광고의 상징적 의미가 잘못 해석되지 않도록 독자를 안내하는 것이다 라는 글의 내용이었는데, 선생님이 광고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그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대. 그 외국 광고 중에 하나인데 그 큰 전봇대가 하나 있었어. 이런 전봇대가 있었는데 그 포스터인데 이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요 공간에다가 이렇게 철모를 쓴 이제 군인이 잘하고 있어? 대충 이렇게 철모를 쓴 군인이 이렇게 총을 겨누고 있는 거야. 대충 그릴게. 총을 이렇게 겨누고 있는 거야. 뭐 방아쇠 이렇게 있고 총을 겨누고 있어. 그래서 이거 본 적 있어? 이게 전봇대다 보니까 원 둘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총구가 어디를 향해 있어? 한 바퀴 돌면 여기를 향해 있는 거야. 결국 이 총구가 한 바퀴를 돌아서 자기 머리 뒤통수. 이게 광고야. 이건 텍스트 없어도 되겠지, 그지? 결국 전쟁은 자기를 죽이는 수단이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어, 그지? 근데 여기에다가 텍스트 하나 더 넣으면 뭐가 돼? 이거 뭐야, 뭐. 에이, 웃기네. 이 사진 웃기네. 이런 걸로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런 걸 광고하기 위해서 밑에 텍스트 하나 써주면 딱 좋겠지. 뭐라고? No war. 이거 하나 딱 써주면, 그지? 전쟁은 없애야 된다. 그치? 이런 문구 하나 적으면 아주 기가 막히지 않을까? 그지? 그러니까 이미지, 어떤 광고를 함에 있어서 이 텍스트는 뭘 역할을 하다? 이 이미지를 관통하는,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전반적인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the term anchoring, anchoring이라는 단어가 글자 그대로 무슨 앵커가 뭐냐면 아까 쌤이 여기 그렸던 그 그림 중에는 여기다 그냥 그릴게. 미안. 여기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있으면 아까 쌤이 여기 그렸던 그림인데 요 구멍이 하나 있고요. 그 구멍 아래에 막 이런 쇠사슬이 있거든. 그 쇠사슬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쇠사슬을 쫙 내려. 그럼 쇠사슬 끝이 막 이렇게 거대한 어떤 뭐 이런 거 본 적 있으시죠? 거대한 어떤 쇠사슬로 돼 있어서 이게 바다 밑에 땅에다가 딱 닿이는 거야. 배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그러니까 작은 배들은 여기 여기 끈 같은 거 있어가지고 여기 육지에다가 뭐 이렇게 골이 있으면 여기에다 이렇게 팽팽팽 감아가지고 끈이 팽팽하게 못 가게 이걸 앵커링 한다 그러거든. 작은 배들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형 배들은 이걸 앵커링이라고 앵커라고 앵커. 고정시키는 거야. 그래서 동사로 쓰면 고정시키다 의미가 돼. 앵커는. 뭐 어쨌든 그래서 용어 앵커링이라는 단어는 도입되어져, 소개되어져. 뭐 누구에 의해서? 이 사람에 의해서 소개되어졌어. 앵커링 한다라는 말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관찰했던 사람이야. 뭐를? 텍스트가 종종 사용되더라. next to image. 이미지 옆에서 사용되더라. 그의 어떤 집중이 뭐에 집중된 거야? 사진에 이제 집중되는 그 이미지 옆에 글자가 사용되더라. 뭐 하기 위해서인 거야? 그 글씨는 한정시키기 위해서
확장시키기 위해서, 의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의미를 한정짓기 위해서. 이 한정짓는단 말이 정답이거든. 그러니까 한정짓는단 말은 이거 어떻게 쓰이는 단어냐면 우리가 한정짓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딱 제한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수식어, 형용사나 부사와 같은 수식어를 다른 말로 한정사라고 해. 그러니까 한정짓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A man, 한 남성이 있어. A man. 그럼 이 남성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남성이야. 예를 들어 뭐 잘생긴 남성이 될 수도 있고 돈 많은 남성이 될 수 있고 키 큰, 키 작은, 뚱뚱한, 날씬한, 빼짝 마른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남성 그 자체지. 그치? 어떤 남성인지 몰라. 근데 여기에다가 형용사를 하나 넣는다고 생각해봐. 잘생긴 한번 넣어볼까? 그럼 a handsome man이 되는 거야. 이때 이 handsome이란 단어가 man이란 단어를 한정짓는다 그래. 무슨 말이야? man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특징이 있는 남성이 될 수도 있는 건데 handsome이라는 단어가 그 man 앞에 붙게 됨으로써 이 남자는 그냥 잘생긴으로 그냥 딱 한정돼 버리는 거야. 그걸 이제 한정사라고 하거든. 어쨌든 그래서 그럼 결국 사진의 어떤 이미지 옆에 글귀가 있다라는 건 그 사진의 의미를 어떻게 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 어떤 놈은 이걸 웃긴 사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아, 지가 쏜 총코가 뒤통수를 겨냥하고 있네. 하하하.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야, 이 사진 보고. 그치? 근데 그런 사진 아니야 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밑에 뭐를 쓰는 거야? 이런 텍스트를 쓰는 거라고. 그치? 그게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포인트인 거야. 그래서 의미를 한정짓기 위해서 이미지 옆에다가 텍스트를 사용한다는 걸 발견한 이 사람에 의해서 그 앵커링이라는 단어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Of all possible, 모든 가능성 중에서 이 literal, implied, interpretations, 그치? 있는 그대로의 함축된 이런 해석들, 가능한 있는 그대로의 함축된 모든 해석들 중에서 이미지가 could elicit가 이끌어내다야. 이미지가 이끌어낼 수 있는 모든 해석. 지금 elicit의 목적어가 빠져 있는 상태잖아, 그치?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elicit 여기 interpretation을 꾸며주는 수식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끌어낼 수 있는 그대로의 모든 함축된 해석들 중에서 텍스트가 with point 딱 향하게 하는 거야. 뭐를? The 뷰어들에게 어디 쪽으로? 바람직하고 특정한 방향 쪽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뭐 하는 거라고? 이게 뭐 하는 거라고? confine 하는 거라고. 오케이? confining 하는 거라고. 한정 짓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텍스트를 하나를 넣음으로써 얘는 이런 의미야 라고 딱 방향을 정해놓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 남성의 생각도 그런 거죠. 그래서 원하는 특정한 방향 쪽으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향하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advertising, 광고를 할 때 이 사람이 주장하기를 광고를 할 때 symbolic message, 이 상징적 메시지가 does not guide, 유도하지는 않아. 뭐를? identification, 이런 식별 같은 것들을 유도하지는 않아. 네? 미안. 준이가 실종됐어요, 선생님. 준이 뭐하니? 준이 연락도 안 돼요. 학교도 안 와? 모르겠어요. 학교 오기 전에 잠자고 수업 있어요. 이거 갖다 줄 수 있어? 네. 어떻게 갖다 주냐면 이렇게 해서 머리를 해서 쳐. 국어도 안 왔어요. 진짜? 아, 그게 왜 그래? 정규쌤이 전달하고 한 대 후렸을 때 잠깐만. 성훈아. 네. 요것도 챙겨봐. 요거 준이 거에다가도 하나씩 넣어. 네 거다. 나윤이도 이거 줘야 돼. 나윤이 여기 있는데? 나윤이 수학 여기 들어. 여기 양념이 오고 있어. 준이한테만 잘 전달해줘. 나쁜 짓이지 말고. 나윤이. 미안. 자, 어디까지 했죠? 광고를 할 때 이 사람이 주장하기를 상징적 메시지가 does not guide identification. 어떤 식별을 유도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 이미지가 얘가 뭔지 구별해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레이 법비죠. 바로 뭐? 해석, 상상, 해석을 요구하는 거야. 해석. 이 상징적 이미지가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텍스트가 그의 역할을 해준다. 그런 내용이 나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문장에 뷰어, 보는 사람이 is not asked, 요청받는 게 아니야. 뭐 하라고? 그걸 인지하라고. What they see, 니네가 보고 있는 이거를 인지해 라고 요청받는 것이 아니고 또 나레이 법비야. 뭐 하라고 요청받는 거야? 나레이 법비 여기 있네. 그래서 인지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라고 하는 거야. 왜 니네가 이것을 보고 있는지를 이해하라고 보는 사람들이 요청을 받는 거야. And 그리고 what it means,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목적어가 지금 빠졌으니까 수동태 쓰면 안 되겠죠? 능동태 써줘야 되겠죠. 그들에게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그리고 그들이 왜 그걸 바라보는지를 이해하도록 요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by combining images and text, 이 image with text, 이미지와 텍스트를 그래서 결합함으로써 광고하는 것은 만들어내죠. 뭐를? 상징적 의미를 만들어내죠. That is accurate, 정확하며 specific, 구체적인, 임의적인 게 아니죠. On one hand, 한편으로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것을 드러내주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또 richer, 더 풍부하게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The other, 다른 면으로는. 따라서 adding depth, 이 깊이를 덧붙이고 eliminating breadth, reinforcing breadth of rational emotional interpretation, 합리적이고 감정적인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제거해줘야 되겠지. 그지? 왜? 아까 얘기했잖아. 이 사진이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니 이 여러 의미를 제거하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말하고 싶은 의미를 텍스트로 나타내 주는 거잖아. 그치? 다시. 그래서 이미지와 텍스트를 결합하잖아?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된다고? 광고가 상징적 의미를 만들어내. 근데 그건 정확하고 구체적이겠지. 그치? 또 그 의미가 어떻게? 풍족해지게 되는 거겠지. 오케이? 따라서 adding depth, 깊이를 덧붙이고 뭐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그 너비를 제거하는 거지. 그치?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게 따라서 제거되면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의미를 맞게 해준다. 그래서 the headline, tagline, 이 머릿말과 꼬릿말, 그 광고에 있어서 머릿말과 끝말이 direct, 안내해주게 됩니다. 리더들을 뭘 통해서? 의도치 않은 의도된 그런 의미, 그 이미지의 의미, 의도된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의도된 의미 쪽으로 통해서 리더를 안내하게 되는 것이며 뭐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리더들은 피하게 돼. 일부 다른 것들을 피하고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썸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 다른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다른 것들을 또 받아들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멀리 떨어진 통제가 통제 속 그것이 멀리 떨어져 통제를 하는 겁니다. 리더들한테 어디 쪽으로? 의미. 미리 선택되어진 아까 뭐였어? 의도된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미리 선택되어진 그런 의미 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 속의 텍스트 하나가 이 이미지의 의도된 의미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전반적인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봐주시고요. 35번 안 나오죠? 36번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위계적 경향. 위계적이다라는 게 이제 여기 히어라키라고도 읽고 하이러키라고도 읽습니다. 하이러키. 그게 이제 계층 구조적 위계 질서를 의미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위계 질서를 쓰는 경향, 우리의 본질적인 경향인데 react based on the hierarchy. 이 계층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반응하는 우리의 어떤 기본적 성향. 우리의 hierarchical reaction in the world, 세상에서의 이 계층 구조적 반응이 학습된 것인지 아니면 inherent, 학습됐다라는 건 후천성을 얘기하는 거고, inherent라는 건 선천성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서 학습된 거냐 아니면 원래부터 갖고 있던 거냐.
우리는 세상을 위계로 조직화시키는 타고난 경향이 있고 그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위계 질서로 보게 된다. 위에서 아래로 계층 구조적 관계. 즉 첫 문장 들어갑니다. We are naturally wired. 우리는 본질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어디? 조직시키는 것. 세상을 어디 쪽으로? 이 위계 질서로, 위에서 아래로의 방향의 그 위계 질서로 세상을 조직하는 경향이 있다. 엮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해요. 이것이 뭐야? 계층 구조로 사회를 엮는 것을 해요. 뭐 하기 위해서? make sense. 이해해야 되란 뜻이야.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유지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키고 일반적으로는 뭐 더 나은 느낌이 들게끔. 그럼 여기에서 병렬 구조가 make sense,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신념을 유지하기 위해서 feel better, 더 나은 기분이 들게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계층 구조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여기서부터죠. 근데 when someone infringes on 누군가가 침해를 해 우리의 위치를 세상의 우리의 위치나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작동하는지에 대한 어떤 이해 쪽으로 누군가를 침해하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침범하거나 혹은 내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이해에 침범을 해버리게 되잖아.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우리는 반응을 해. 어떻게? 생각 없이 반응해. 왜? 왜 생각 없이 반응해? 아까 뭐랬어? 이것은 원래 조직하도록 연결돼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본질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성향이다 보니까 세상을 위계 질서로 바라보는 성향 때문에 누군가 내 위치를 탐한다? 그럼 생각하지 않고 우린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누군가가 cut you off, 여기 예시를 들고 있죠. cut you off, 끼어드는 거죠. 이 하이웨이, 고속도로에서 누군가 너를 딱 끼어들게 될 때. 두 번째, 그래서 road rage, 그 운전자의 어떤 도로의 분노가 킥스 인, 발생하게 될 때 that's your, 그것이 의도된 게 아니라 뭐야? 무의식적인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이게 무의식적이다라는 건 또 어딜 근거? 생각 없이 움직인다고 했잖아. 그렇지? 뭐라고 말하면서 Who are you coming up? 네가 뭔데 나한테 끼어들어? 이런 거지. 그렇지? 네가 뭔데 나한테 끼어들어? 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무의식적인 마음속으로 하면서 그것이 바로 무의식적 마음의 소리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위치상 내 위치상 뭐 새치기를 한다든지 이러면 참지 못하는 성향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you are reacting to 너는 반응하게 돼. 뭐? 위협에. to your inherent acquired sense of hierarchy. 방금 너의 위계의식이라는 게 내재하고 있어? 학습되어진 거야? 아니 내재하고 있다고. 너의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계층의식의 위협에 너는 반응하고 있는 거야. 누군가 내 앞에 끼어들었어? 난 계층구조석상 봐봐.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애가 앞으로 끼어들어? 아니 내가 너보다 먼저 저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네가 내 위치를 끼어든다는 건 내가 너보다 앞에 있었는데 먼저 있었는데 끼어든다라는 건 그런 계층구조적 인식에 내재하고 있던 인식이 위협에 반응한 거지. 위협한 거잖아 걔가. 내가 먼저여야 되는데 걔가 싹 끼어들어? 위협한 거지. 거기에 반응한 게 뭐라고? 분노를 일으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뭐다? 내재적이다. inherent. 선천성을 계속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중이야. 첫 문장 naturally부터 시작했던 거지. 길 위에서 우리는 전부 다 모두 동등한 사람인 거야. 길 위에서 평등하죠. We are all supposed to be supposed 하면 투부정사 와줘야지. 이거 어법 문제죠. By the same rules. 똑같은 규칙에 의해서 우리는 똑같이 다 평등하니까 똑같이 다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어. 모두 다. 그래서 cutting someone off, 누군가가 끼어든다는 것은 뭘 위반한 거야? 그 계층 구조.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 된다는 걸 야, 너도 아까부터 거기서 줄 서 있었으면 거기 위치에서 쓸 수 있는 차례를 기다려. 근데 얘가 끼어들어. 이건 뭐 한 거야? 그 규칙을 뭐 한 거야? 다 똑같아야 되는데 위반한 거지. 그치? 네가 늦게 왔는데 먼저 한다고? 그 위계질서상 그게 맞는 말이야?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violate가 정답이고 observe는 우리 관찰하다 말고 이거 법을 준수하다 따르다 obey의 의미가 있지. 그치? 이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반의어로서. 아니면 또는 생각해봐. When you get frustrated 네가 절망감을 느낄 때 만족감을 느낄 때 뭐 네 아이에게
그리고 끝날 때 argument로 끝내. 말다툼으로. 뭐와 함께? Because I said so.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또 사무실에서는 똑같이 어떻게 말해? 내가 보스잖아. 그럼 뭐야? 엄마가 그렇게 말했잖아. 아빠가 그렇게 말했잖아. 내가 네 보스잖아. 이건 뭐야? 이것도 계층구조적 말이지. 그치? 아, 계층구조적 말로 끝냈을 때. 그러면 아이와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실망스러운, 절망스러운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가 frustrated 했을 때, 그치? 그래서 in these moments,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you've stopped. 당신은 뭘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할 거야. 생각하기 위해 멈춰야 할 거야. 얘는 생각하는 걸 끝낸다는 얘기고 얘는 멈추고 나서 생각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예 반이어가 되는 거야. 그리고 regress, 뭐 할 거야? 뒤로 되돌아가겠죠. 너의 생물학적 텐던시, 성향에 뭐 하고자 하는 그 계층구조를 reaffirming, 재확인시키려 하는 그런 생물학적 성향 쪽으로 너는 되돌아가려 하겠지. 그럼 뭐야?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좌절감을 멈추고 내가 너보다 엄마니까, 아빠니까, 내가 너보다 보스니까, 내가 계층적으로 너보다 위에 있으니까 라고 한다는 건 내가 거기에서 말할 수 있는 생각을 멈추고 뭘로 가겠다는 거야? 생물학적 우위로 가겠다는 거지. 그치? 그렇잖아. 사람 대 사람으로 뭔가의 논쟁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보스니까, 엄마 아빠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말다툼이 어디로 이어진다는 거야?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 생물학적 위계 질서의 성향, 거기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멈추고 뭐 한다? 이렇게 병렬구조죠. 되돌아가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생물학적 성향으로 뭘 재확인하는? 이게 빈칸 추론으로 나오면 좋겠죠. 그렇죠? 계층 구조를 재확인하는. 네가 딸인데 아들인데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래서 주제가 뭐야?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원래부터 선천적으로 위계 질서의 상황으로서 세상을 보는 경향이 있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오늘 마지막 지문이 되겠네요, 벌써. 요거는 이제 되게 간단한 글의 내용인데, 뭐 요거는 여기 또 그림 한번 보여볼까? 요 그림의 예시로 한번 말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나무 조각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 근데 이 나무 조각을 못으로 박아서 연결을 시켜놔. 그래서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 못이 딱 박혀서 이 두 나무 조각을 붙여 있어. 이따 예시로 나올 거니까 미리 그려둔 거야. 못 박힌 구조물의 마찰력과 장력. 우리가 그 두 가지는 알고 갑시다. 장력이라는 건 잡아당기는 힘을 얘기하는 거야. 마찰력은 뭐냐면 마찰력은 요거 한 면과 또 다른 면이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마찰의 힘을 마찰력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럼 못이 박혀 있다는 건 뭐 때문에 박혀 있는 거야? 나무에 닿고 있는 그 철제, 그 못의 면적이 나무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즉 마찰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이가 딱 못이 안에 박혀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Understanding the role of friction, 마찰력, tension, 장력, the nailed structure, 못이 박힌 구조물 속에 마찰력과 장력의 역할을 이해. What keeps the nails secure? 이 하나의 못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 바로 뭐 싸움이다? 마찰력과 장력 사이에서의 그 싸움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못을 박으면 마찰력이 못을 딱 붙들고 있는 거지. 그지? 붙들고 있는데 장력이 가해질 때마다, 장력은 뭐라고? 잡아당기는 힘이야. 장력이 가해질 때 마찰력보다 더 크면 못은 헐거워지게 될 거죠. 당연한 얘기죠. 못이 뭐 예를 들어 장도리가 뭔지 알아? 장도리와 해머 구분할 줄 아니? 해머는 우리가 이제 양쪽 면을 다 칠 수 있는 걸 해머라고 합니다. 우리 뾱뾱이 망치, 그게 해머야. 여기로 때릴 수 있고 거꾸로로 때릴 수 있고, 그 오락실에서 그 팡 치면 올라가는 거 있잖아. 그것도 해머지. 장도리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 혹시 본 적 있어? 요게 장돌이야. 여기가 이제 못을 박는 면, 땅 박는 면. 여기는 이렇게 갈고리가 돼 있어가지고 못을 딱 넣어서 찍 하면 빼는 역할을 하는. 이게 못 빼는 용이야. 이런 거 본 적 없어? 캠핑 갈 때. 있지, 그지? 이걸 장돌이라고. 장력, 요거 가지고 장력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박힌 못을 여기에다가 딱 건 다음에 쫙 잡아당기면 그게 장력이야. 그러면 못이 박혀 있는 상태는 나무가 이렇게 못을 껴안고 있는 마찰력으로 버티고 있는 건데 당연한 얘기지. 내가 이렇게 찍 뽑혀. 장도리에서 못이 쫙 뽑혀. 그럼 뽑힌다는 얘기는 이 마찰력보다, 쥐고 있는 마찰력보다 세니까 쭉 늘어나는, 뽑히는 거겠지. 그러면서 얘는 어떻게 돼? 마찰력은 헐거워지게 되는 거죠. 아니,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니까. 당연한 얘기를 좀 어렵게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쨌든 모의고사 특징이니까 첫 문장부터 갑니다. 일단 못이 망치질이 되어지게 되면, 안으로 망치질이 일단 되어지게 되면 it is 명사 다음에 that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 동사부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 뭐 강조용법이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되겠지. 바로 it is 명사입니다. that 다음에 동사한 것이,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 못이 in place, 제자리에 딱 쥐게 되는 것이 바로 마찰력입니다. 이런 뜻이야. 됐지? 그렇지. 못을 안쪽으로 딱 들어박으면 이 안에 딱 들어있게 만드는 것이 뭐다? 마찰력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프릭션, 마찰력이라는 것은 바로 force, 힘인 것입니다. 어떤 힘이요? 발생하는 힘, 뭔가를 일으키는 힘. 그럼 얘는 뭔가를 해당하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 없죠. 그래서 arise가 맞겠죠. 어떤 힘이냐면 언제 발생되는 힘? 두 개의 표면이 슬라이딩, 미끄러졌을 때 발생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해요. 또는 trying to slide, 미끄러지려고 하는 힘도 마찰력. 뭐에 반해서? 서로 간에 반하여 미끄러지려고 하거나 미끄러지는 표면상 미끄러졌을 때 나타나는 힘이다. 그래서 일어나는 힘이다가 맞겠죠. 이렇게 수식어로서. 그게 마찰력이고, if you try to pull apart, 그것을 떼어내려고 네가 노력한다면, 깜짝이야. 무슨 소리야? 응? 떨어진 게 없는데? 미안. 미안. 다시. 네가 try to pull apart, 떼어내려고 할 때 뭐를? 그 나무 블락 두 개의 나무 블락을 떼어내려고 할 때 한다면 have been nailed together, 서로 못이 박혀있는, 이게 예시야. 서로 못이 박혀있는 이 두 나무를 떼어내려고 한다면 그 나무 섬유가 잡고 있을 거야. 뭐를? shaft of the nail, 그 네일의 축을 잡고 있을 거야가 맞겠지. 그지? 떼어내겠어? 안 내지겠어? 안 내지겠지. 왜? 이 못이 딱 그 두 개를 잡고 있으니까. 그렇지? 마찰력으로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the nail, 그 네일은요, 못은 느낄 거야. 힘을. trying to rip it apart. 그것이 쪼개지려 하는 그 힘을 느껴지게 될 거야. along its length, 그 길이에 따라서. 이걸 잡아당기려고 하면 이것이 막 쪼개지려고 막 할 거야. and 그리고 we call, 우린 그것을 뭐라 불려? 장력이라고 부를 거야. 라는 거야. 그것을 떼어내려고 하면, 그치? 그 방향으로 쪼개지려고 한다. 그걸 우리가 장력이라고 하겠죠. 잡아당기는 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your experiment, 너의 실험은요, 실패하게 될 거야. 무슨 실험? One of two ways, 두 가지 중 하나의 방식으로 그게 실패할 거야. 이게 A의 방식이든 or B의 방식이든 둘 중 하나로 실패할 거야. 첫 번째 뭔데? 네일이 쭉 늘어날 거야. 그리고 갈라지겠지. 앞으로 뭐가? 네일이. 그러니까 두 개의 못이 여기 이걸로 쭉 장력을 잡아당기면 못이 늘어난대.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못이 늘어나서 못이 반으로 딱 잘라지게 된다. 이런 일이 발생할 일은 없겠지. 그지? 그러니까 다시 네일이 늘어나서 쪼개진대. 절반으로. 왜냐하면 장력이 너무 커서, 네일에게는 잡아당기는 힘이 얘한테 너무 커서 이게 꽉 붙어 있는데 얘가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얘가 엿가락처럼 쭉 늘어나서 반으로 똑 잘라진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해서 실패하거나 아니면 or
네일이 come loose, 헐거워지게 되겠죠. 못이. 왜냐? 그 프릭션, 마찰의 힘이 어떻게 되니까? 극복되어지니까. 극복되어진다는 건 뭐야? 느슨해진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 아니겠어? 그치? 장력이 세지게 되면 못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못이 빠지겠지. 그치? 왜? 마찰력을 이겨낼 테니까. 마찰력이 꽉 붙어서 너 못 나가! 못 나가! 이러고 있는데 장력이 세게 잡아당기면 어떻겠어? 어이씨! 하면서 마찰력이 풀어질 수밖에 없겠지. 빠지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이더 A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가 사실상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쓰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the force, 그 힘은요. It would take. 필요로 되어지는 그 힘은 to stretch the nail. 이 못을 쭉 늘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힘이 훨씬 더 큽니다. than 뭐보다? 마찰력보다. 어디? on the surface. 표면상에 있는 마찰력보다. 그래서 we don't have to worry.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too much. 많이 뭐에 대해서? 전자에 대해서. 여기서 전자는 뭐야? 아까 either A에서 나왔던 이 전자를 얘기하는 거지. 그지? 이 전자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가 뭐였는데? 못이 역각처럼 쭉 늘어나서 톡 잘라지는 거, 반으로 잘리는 거. 그런 걸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 거기에 드는 힘이 마찰력보다 훨씬 강하면 결국 어떻게 돼? 뽑힐 때니까. 이 말인 거야. 결국 마찰력이 약해진다는 건 나무가 헐거워져서 못이 빠진다는 얘기인 거야. 다시. 그지? 마찰력이 약해진다는 건 못이 뽑힌다는 얘기야. 장력이 세다는 얘기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자, 그래서 it's the friction. 그건 바로 마찰력입니다. 여기 with which that 뒤에 뭐가 있어? need의 목적어가 빠져 있죠. 그렇죠? to concern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바로 마찰력이 뭐다? 마찰력과 함께 우리는 뭐만 걱정하면 돼? 우리 스스로만 걱정하면 됩니다. 라는 뜻이니까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와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We need to 목적어 이렇게 나왔으니까 완전한 문장이라서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렇게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은 요 내짐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